38년을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강남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태진. 그는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믿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남자였다. 하지만 어느 날 지방 진료를 접고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본 것은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었다. 그 남자한테 돈까지 줬다고? 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거짓말은 어디서부터였을까?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너지고 있는 걸까? 태진은 오래된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영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 다영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응. 오늘은 지방병원 가는 날이야.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 운전 조심하세요. 아침은 먹고 갈 거지? 걱정 마. 병원 가는 길에 먹을게. 좀 더 자. 다영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태진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번졌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태진의 하루는 늘 분주했어요. 강남에서 개인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그는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자부심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 어르신들을 위해 세운 작은 병원이었죠. 정 원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간호사 김 실장이 병원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환자가 많아서요. 어제 예약 명단 좀 볼게요. 태진은 진료 차트를 넘기며 오늘의 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80대 할머니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50대 농부까지. 그는 모든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어요. 의대생이었던 23.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약속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의사가 있어 우리 마을이 복받았어. 태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보람이 일었어요. 저녁이 되자 태진은 지방병원 근처 작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매주 이틀은 이곳에서 묵으며 진료를 보는 일상이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도착했어. 오늘은 어땠어? 저야 뭐 평소처럼 집에서 TV 보고 있었죠. 내일은 미용실. 예약해뒀어요. 다영의 목소리가 조금 지친 듯 들렸습니다. 태진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네. 그냥 좀 심심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영이 외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미안해, 일이 많아서. 주말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딸내미한테도 전화해볼까?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쁜데 뭐. 그냥 저는 괜찮아요. 다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태진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나? 다영이가 외로웠을 텐데. 태진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항상 서로를 믿어왔으니까. 태진은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태진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그는 몸을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다영의 지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돌아가면 뭐라도 선물을 사가야겠다. 태진은 결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아직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폭풍의 전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다영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진이 지방 병원에 간 지 벌써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또 혼자구나. 다영은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시계가 딱딱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시간대가 달라 아직 새벽일 거라는 생각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다영은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57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주름진 눈가를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찌릿하게 아팠어요. 젊음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예약한 미용실 방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변화, 그게 뭐든지 말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언니.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미용실 원장 수진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좀 달라지고 싶어. 단발은 어떨까? 다영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와, 용기 있으시네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언니 남편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알아채지도 못할 거야. 다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니, 혹시 요즘 심심하시면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다영은 고개를 들어 수진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일었어요. 어떤 곳인데? 우리 또래 언니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여자들이 힐링하는 공간이랄까? 언니가 가보면 알아요. 젊고 잘생긴 남자들도 많거든요. 수진 원장의 말에 다영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영은 수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블루 라운지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려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음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누님. 젊은 남자다. 다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다영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남자는 정중하게 그녀의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다영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여긴 어떤 곳인가요? 다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누님 같은 분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곳이죠. 남자의 눈빛이 다영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영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태진은 아직 지방에 있었습니다. 빈집에 들어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 다음 날도 다영은 그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그곳에서의 시간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갔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우리 누님? 민호라는 이름의 그 젊은 남자는 항상 다영을 특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의 관심 앞에서 다영은 자신이 빛나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남편분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수진 원장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말할 수 없어. 아마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영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번 달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떡하지? 다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진이 준 생활비는 이미 바닥났고 그곳에서 민호를 만나기 위해 쓴 돈이 생각보다 컸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태진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돌아갈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다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태진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다영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또, 지난주에도 보냈는데, 뭐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냥 이것저것 사야 될 것도 많고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네. 다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양심의 가시가 그녀를 찔렀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계좌로 보낼게. 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나왔지만 다영은 모른 척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영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죄책감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진은 병원 진료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최근 다영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생활비를 자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대가 늘어났어요. 원장님, 지방병원으로 출발하실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지방병원 진료는 전부 취소해 주세요.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간호사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15년 동안 태진이 지방 진료를 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원장님? 네, 죄송합니다. 내일 환자분들 모두 다시 예약 잡아주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몇 주 동안 느껴온 불안감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른 태진은 잠시 핸들의 이마를 기댔어요. 머릿속에는 다영과의 통화가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외출해?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러 가지. 신경 쓰지 마. 금방 돌아올게. 다영의 대답은 짧고 냉랭했습니다. 태진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어요. 이게 맞는 건가? 태진은 자문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미행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불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태진은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시간은 오후 2시. 다영이 외출한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영이 나왔습니다. 태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내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 그리고 머리까지 새로 염색한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꾸미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다영이 택시를 타고 떠나자 태진은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어요. 태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세련된 건물 앞에 멈췄어요. 다영이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블루 라운지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을 봐야 했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다영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영과 그 남자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태진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어요. 카페의 창가 자리, 태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다영과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걸까? 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태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그는 세면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태진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니 다영과 남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태진은 빠르게 카페를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던 그때 골목길에서 다영과 남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아내가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자와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안 돼. 태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헤어지고 다영의 택시를 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태진은 자신의 차로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태진이었어요. 오늘 그는 처음으로 아내 때문에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태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태진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다영과 모든 것을 끝장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태진은 그 작은 희망을 붙잡으며 빗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은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6시, 다영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모든 말이 사라졌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들어왔네? 다영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앉아봐. 태진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다영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뭔가 얘기할 게 있어? 다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오늘 어디 갔었어? 미용실에 갔다 왔지. 왜? 다영의 대답은 빨랐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블루 라운지, 그리고 젊은 남자와 돈봉투까지 다 봤어. 태진의 말에 다영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번졌어요. 태진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다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진은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당신을 완전히 믿었으니까. 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비쳤어요. 다영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 태진의 물음에 다영은 더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태진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진심으로, 당신에겐 미안해. 다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다영이 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진은 본능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 남자랑은 어떤 사이야? 태진의 질문에 다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야기 상대였을 뿐이야.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어. 그럼 왜 돈을 줬어? 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영은 어깨를 움츠렸어요. 그곳은 그런 시스템이야. 대화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었어. 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내가 당신에게 뭐가 부족했길래?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이 문제였어. 외로웠어.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던 거야. 다영의 고백에 태진은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당신을 외롭게 했나 보구나. 태진의 말에 다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 내가 욕심쟁이였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8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다영은 고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할게. 다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태진은 갈등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그는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태진의 말에 다영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이야. 태진은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치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그 무게에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진은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용서하려고 노력했어요. 딸을 생각하며 그들의 오랜 시간을 생각하며 그는 상처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5개월 후 어느 날 아침, 태진은 우연히 다영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김연아 드림. 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연아, 다영의 대학 동창이라고 했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왜 존댓말을? 순간 태진의 머릿속에 의심의 구름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태진은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또다시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날 밤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아내의 이중 생활을 완전히 파헤쳐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진은 여러 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어요. 김연아라는 이름, 그리고 존댓말로 보낸 문자,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태진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태진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런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네요. 하지만 태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태진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먼저 다영이 자주 가는 미용실을 찾았어요. 원장 수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어디를 자주 가나요? 태진의 물음에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곳은 없는데요. 하지만 태진은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제가 다영이 남편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다영 언니가 호스트바에 가는 걸 제가 소개했어요. 처음엔 그냥 놀러 가는 거였는데. 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블루 라운지라고 중년 여성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언니가 외롭다고 하셔서. 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다음으로 태진은 그 호스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돈 봉투를 받았던 그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태진은 은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다영이 이름 모를 계좌로 보낸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다영이 미소를 지었지만 태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죠? 다영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의 거짓말들이에요. 태진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미용실 원장의 증언, 호스트바 출입 기록, 은행 명세서.
모든 것이 다영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영이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태진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당신은 누굴 위해 살아온 거죠?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다영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리웠어요. 다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태진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다니, 그렇다면 자신은 뭐였던 걸까요? 내가 사람이 아니었나요? 태진의 말에 다영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이 들면서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태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태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영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어요.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영이 서류를 잡으려 했지만 태진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봤어. 너 하나 지키려고 그 모든 시간들이 고작 남자 하나로 무너졌다고?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었어요. 태진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오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요. 딸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왜 대답이 없으세요? 기뻐해 주시는 거죠? 태진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축하해, 딸. 정말 기쁘구나. 전화를 끊고 난 후 다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딸아이 결혼식까지만이라도 참아줘. 태진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까지만, 그 후엔. 태진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다영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로. 태진은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를 괴롭혔어요. 태진은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3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태진은 딸의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웨딩홀. 화사한 꽃들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만큼은 웃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아버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달려와 태진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태진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웃었어요. 아버지, 긴장하셨어요? 제가 더 긴장했는데. 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태진은 그녀의 눈에 깃든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사진사의 호명에 태진과 다영은 나란히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태진은 다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8년 동안 해왔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진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작은 아기였던 딸이 어느새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도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어요. 딸의 축사에 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영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태진은 조용히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영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떠났어. 다영의 목소리는 작고 슬펐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거야. 태진의 말에 다영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네.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워? 다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울 수 없어. 하지만 우린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영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진은 조용히 방을 나가라는 신호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영은 천천히 일어나 걸어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지만 태진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진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딸의 결혼식 장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셨죠? 조정위원의 말에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이 결정이 확실하신가요? 조정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정 기간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다영은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태진은 서랍을 열어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다영과 자신, 그리고 어린 딸.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찢으려다 그는 멈추었어요.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고 태진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봉사 진료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방병원에 도착한 태진을 보고 간호사들이 반겼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세요? 태진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환자 명단 좀 볼게요.
밤이 깊어갈 무렵 태진은 병원 숙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다영을 정말 잊을 수 있을지. 주말, 태진은 혼자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싶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간다는 건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인가? 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었어요. 마치 그의 앞에 놓인 미래처럼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국에서 걸려온 딸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엄마는요? 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응, 우린 잘 지내지. 넌 어때? 태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딸에게만큼은 평온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태진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그의 감정처럼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태진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다영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미움도 사랑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태진은 목도리를 단단히 매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앞에는 아직 조정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결정할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진이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상처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강하게 혹은 더 외롭게.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는 데엔 용기가 필요했지만 나는 그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아직도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르니까.